주간 포항 브리핑입니다. 경북 도민일보 이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19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597명, 해외 유입이 22명입니다. 통상적으로 주말,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주로 신규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감소하지 않고 600명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600명대는 사흘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7명 발생했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경주 11명, 김천 6명, 포항 3명, 영덕과 칠곡 각각 2명, 구미, 상주, 경산이 각각 1명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 경북에서는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13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경주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참 걱정인데요. 더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모두 좀 더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백신 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겠고요. 다음 소식은 지난주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지역에서 일어났는데요. 여중생이 조건 만남을 거절했다고 집단 폭행을 당했죠. 네, 맞습니다. 포항 남구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조건 만남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아직 중학생인데 조건 만남이나 집단 폭행이라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네, 이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은 지난 7일인 금요일에 발생했습니다. 네. 이날 밤 9시 전부터 3, 4시간가량 포항 남구 지역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중생이 영일대 체육장과 장성동 등에서 7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가해자들은 5명이 여학생이고 2명은 남성으로 1명은 성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폭행의 강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한 건물에서 폭행을 시작으로 두세 차례 다른 동네로 장소를 바꿔가며 폭행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장소를 옮길 때는 남성이 몰고 다니는 차에 태워 장소를 옮겼고요. 폭행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피해 학생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됐고 온몸에도 피멍이 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실신할 때까지 무자비하고 마구 폭행이 이뤄졌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 폭행 과정을 영상으로 찍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폭행 당시 상황을 가해자들이 영상으로 찍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영상을 몇 명한테 실시간으로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볼 법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러면 피해 학생은 이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난 건가요? 네, 가해자들이 피해 학생을 마구 때리고 영상을 몇 명한테 실시간으로 유포를 했는데요. 네. 피해 학생 친구 한 명이 이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해 학생을 찾아 나섰고요. 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을 실컷 폭행하고 도주했고 피해 학생은 새벽 1시께 경찰에 발견이 됐습니다. 폭행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119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폭행 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 대구의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다시 이송됐습니다. 네. 피해 학생은 3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최근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 학생의 부모님도 참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피해 학생에게 갔는데 피토 성형이가 된 채 발견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애가 뇌출혈에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다고 흐느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집단 폭행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폭행을 한 이유가 조건 만남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네, 정확히 말하면 가해 학생 등의 조건 만남 요구 거절과 경찰에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네. 이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 5명의 여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조건 만남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피해 학생은 이를 거절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그런데 가해 학생 5명이 이를 알고 남성 2명 값에 피해 학생을 마구 구타한 겁니다. 조건 만남 요구 거절, 경찰의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고 명확히 판단됩니다. 네. 가해 학생들은 모두 잡았습니까? 네, 경찰은 5명의 가해 학생들은 모두 찾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남성 2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남성 2명 중 1명은 성인입니다. 네. 경찰은 남성 2명의 신원도 파악했고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 2명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가해 학생 5명이 대부분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된 학생들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다른 사건에 연루돼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오랫동안 학교에도 나오지 않아 학교와 경찰의 관리는 제대로 못 받는 상태였고요. 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비행 정도가 매우 심해 경찰이 우범 소년으로 송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범 소년 송치 제도는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청소년을 경찰이 법원에 직접 송치해 보호 처분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런 과정이 진행 중에 이번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거고요. 네. 경찰의 위기 청소년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교육청에서도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경북교육청은 학교 폭력 등을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네. 사전에 예방하기는커녕 인지조차도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해 학생들이 위기 청소년이고 이 중 한 명은 우범 소년으로 분류됐는데 경찰과 공조가 사전에 원활했다면 이번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교육청과 경찰의 공조가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절실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언론 보도 후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가 포항으로 내려와 학교에서 피해 학생 분리 조치 등이 제대로 있었는지, 포항교육지원청의 각종 조치가 제대로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사건 발생 후에야 사태 파악을 하고 있어 교육청을 향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네, 학교에서는 여전히 숨겨진 각종 학교 폭력이 아직도 있거나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학교 측이나 교육청 측이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집단 폭행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조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이라도 많은 학교에서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지기 전에 다시 한번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사는 매년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닌 제대로 된 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철저한 대책 마련으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포항 지진으로 전파된 흥해읍 대웅파크 맨션 2차 부지와 경림 뉴소망타운 부지에 각종 시설 건립을 위한 착공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아파트 외에 전파된 다른 아파트 3곳의 부지에는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나머지 3곳의 아파트는 어디입니까? 네, 포항 지진으로 전파돼 철거가 된 나머지 아파트 3곳은 대성아파트, 대웅빌라, 해원빌라입니다. 네. 이 3곳의 부지에도 어떤 공사가 진행될지는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네. 이 대성아파트 부지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시설물 계획이 있나요? 네, 대성아파트 부지가 가장 큰 것이 맞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장량동에 있는 북구보건소가 이전될 계획이고 트라우마 센터도 건립될 계획입니다. 대성아파트 부지는 크기 때문에 총 3공구로 나뉩니다. 네. 1공구에는 북구보건소가 이전되고 2-3공구에는 트라우마 센터가 들어오는 겁니다. 현재 포항시는 설계를 진행할 업체를 공고 중입니다. 설계업체 선정 후 9개월가량 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내년 6월에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는 게 포항시의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곳은 내년에 공사가 이뤄질 전망이네요. 그러면 대웅빌라 부지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나요? 네, 대웅빌라 부지에는 마을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현재 흥해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재생센터가 공사를 진행할 업체를 공모 중입니다. 네. 포항시는 곧 설계를 끝내고 올해 안으로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럼 해원빌라 부지에는 무엇이 계획됐습니까? 네, 해원빌라 부지에는 다목적 공동 이용 시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고 각종 운동시설을 설치합니다. 공원과 운동시설로 복합적 개념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곳에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포항시는 곧 공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네. 각종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포항브리핑 경북도민일보 이상호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